과테말라의 엘사포테 같은 경우는 농장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농장주가 잘 사는 편이고요. 교육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을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왜 바꾸라고 해? 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죠. 뭐 농사는 농부가 더 잘 지어요. 근데 경험에 대한 공유에 대한 거를 하는 역할이지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이렇게 하던데 좋아 보이더라. 이 정도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큰 농장들은 좀 더 그거를 실험하기도 편해요. 그 농장의 일부분에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전체를 하면 되는 건데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게 한 해를 결정을 짓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돼요. 100% 확신할 수 없으면 정보 전달까지만 하지 그 이상의 거를 강요하기는 힘든 거고요. 농법이라든지 프로세싱에서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해도 좀 말리는 편이에요. 큰 농장은 사실 그게 한 낫 정도는 실패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한번 실패하면 진짜 1년이 너무 힘드니까 삶의 형태가 농장마다 너무 달라서 어떤 데는 진짜 최첨단이고 어떤 데는 진짜 지리산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농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신뢰가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일정을 다 짜고 가요. 그 농장에 가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그리고 한 번에 몰리지 않게 그렇게 일정을 짜서 가게 되고요. 제가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농장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소개서 같은 거 이제 이메일로 보내줄 때도 있고 최근에는 뭐 한국에 방문하는 농장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이 어찌 보면 되게 좁은 바닥이거든요. 농장을 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바이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오잖아요. 서로 이제 만나서 정보를 공유를 해요. 저도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점점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맛있어야 하고요. 예, 저희가 싸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품질이 좋지 않은 애를 비싸게 구매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커핑하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 농장 어디야? 가보자 해서 이제 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때로와라는 거는 무시를 못해요. 여기가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농장이냐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더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냥 때로와가 좋고 운이 좋아서 품질이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농부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품질을 꾸준히 일정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장주인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뭐 프로세싱이나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비료를 어떻게 해주는지라든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싱 할 때 어떤 식으로 건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은 나와요. 이 농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뭐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 아니다 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시작이 되면 품질이 좋아야지만 구매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작황에 따라서는 품질이 좀 떨어질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도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양만큼은 구매를 해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바탕을 세우는 운영 방침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장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계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서포트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농장에서는 품질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저희 소비자한테 배신을 안 하는 거죠. 그 기대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어서 농장에서는 품질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 엘사포테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고 오면 다음 해에 가면 그게 개선이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커피 품질이 너무 좋은데 아프리칸 베드를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올해 갔더니 아프리칸 베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쉐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자를 놓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하니까 그것도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프리칸 베드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런 식의 상호 간의 피드백이 확실히 되는 업체가 한 케이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농장이 라일루시온이라고 니카라과에 있는 농장인데 거기가 거의 90% 이상 카티모르라는 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카티모르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되게 좋게 나와요. 그럼 다른 품종을 심었을 때 어떤 맛이 나올까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해서 한꺼번에 그거를 다 쳐내고 새로운 품종을 심는 거는 생계가 불가능해지니까 그거는 힘들고 뭐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예르시라고 우연찮게 에스텔리에라는 지역에서 찾은 품종이 있거든요. 그 품종이 고도가 한 14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스민 노트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건 내가 다 산다고 하고 했는데 나한테만 줄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3개 업체에서 나눠서 쓰기로 했어요. 벨기에 쪽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업체 그리고 저희 이렇게 셋이서 나눠 쓰기로 하고 구매를 했던 커피가 있는데 그거를 높은 고도에 심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라일러시온에 심기로 결정을 하고 올해 파종을 했어요. 아마 빠르면 3, 4년 내에 일루시온에서 나온 예르시 품종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프로젝트죠.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한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장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농부보다 더 빈곤한 사람들이 이제 피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농장주들은 한 곳에 주거를 하고 그쪽에서 생활의 터전이 마련이 돼 있는데 피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수확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하면서 그 농장에서 피킹할 시기에는 그 농장에 이제 오두막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살고 피킹이 끝나면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하물며 뭐 니카라과의 피커가 코스타리카도 가고 온두라스도 가고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또 작은 데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피킹하러 다니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부모가 가는데 애들이 안 딸려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나라의 특성이나 그런 걸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애들한테 좀 더 교육의 기회 같은 게 주어질 필요가 있을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지만 농장에서도 요즘엔 많이 노력을 해요. 특히 스페셜티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바이어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데 농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쪽 국가의 정부에서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